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요, 수아레즈, 카바니 등장 이전 2000년대 우루과이 최고의 축구 스타로 2002년엔 1년에 100억을 받았던 세계 최고 연봉 랭킹 1위, 우루과이의 지단이라 불릴 정도로 우루과이 축구 명가 재건에 앞장섰던 왼발의 베컴, 알바로 레코바입니다. 1976년 3월 17일 남미에서 두 번째로 작은 나라 우루과이의 수도 몬테비데오에서 태어났던 알바로 레코바. 인구 전체 수가 400만에 불과하지만 남미 그 어느 나라보다 축구 열기가 뜨거웠던 탓에 레코바는 어린 시절 축구와 함께 자라날 수 있게 됩니다. 동양적인 외모 덕분에 엘치노라는 별명이 있었던 레코바는 훗날 국가대표로 이름을 날린 포를란이나 카바니처럼 다누비오에서 본격적인 선수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16세에 프로에 데뷔하고 경기당 한 골을 넣는 활약을 해 그는 1996년에 나시오날 클럽으로 영입이 됩니다. 레코바의 탁월했던 재능을 발견한 것은 1960년대와 70년대 이탈리아 축구의 대명사 산드로 마촐라였습니다. 마촐라는 인터밀란 단장으로 남미를 순방 중이었는데 우루과이에 특별한 선수가 있다는 말에 경기를 직접 보러 가게 되었고, 레코바는 단숨에 마촐라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당시 고령이었지만 인터밀란에서 두 번이나 감독직을 수행을 했던 엘레니오 에레라가 모라티에게 전화를 걸어서 레코바를 이적 시장으로 끌고 나와야 한다고 설득을 합니다. 마촐라는 레코바의 의심할 여지가 없는 드리블 능력, 나이에 맞지 않는 담담함, 정교한 왼발을 극찬을 하면서 48학에 전격적으로 레코바를 우루과이 나시오날에서 인터밀란으로 데려옵니다. 이때 레코바의 나이는 21살이었죠. 나시오날에서 단 1년 동안 뛰면서 27경기 30골 그리고 득점왕, 최우수 선수까지 싹쓸이했기에 기대감은 컸습니다. 1997년 여름에 이적해 8월 31일 세리에 A 개막전인 브레시아전에 0대1로 뒤진 가운데 후반전 20분을 남겨놓고 투입된 레코바. 투톱으로 함께했던 파트너 공격수는 1997년 레코바와 함께 영입되었던 호나우두였습니다. 레코바는 데뷔 경기에서 후반전 홀로 2골을 터뜨리면서 충격적인 데뷔전을 치릅니다. 프리킥과 중거리포로 단숨에 이탈리아 축구 팬들을 홀린 것이었습니다. 호나우두와 같은 날 이탈리아 무대에 데뷔했지만 훨씬 주목을 받은 것은 레코바였습니다. 그러나 신인 감독 루이지 시모니 감독은 호나우두 원톱을 선호했고 측면 파트너로 자모라노, 모레이로 등의 선수를 선호했습니다. 따라서 레코바는 데뷔 전에 2골을 넣고 기회만 오면 골을 넣었지만 이탈리아 데뷔 첫 시즌 주전이라고 볼 수 없었고, 그렇다고 후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수준이었습니다. 따라서 레코바는 1998-99 시즌 강등 위기에 있었던 약팀 베네치아로 임대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회가 됩니다. 단 6개월 동안 19경기에서 10골이란 눈부신 활약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낸 것입니다. 당연히 베네치아는 강등을 당하지 않았을 뿐더러 여러 언론들에게서 레코바를 인터밀란의 미래로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만 갑니다. 재미있는 건 베네치아 임대 시절 레코바는 원소속팀 인터밀란전에서 한 골 1자책골 유도로 친정팀을 꺾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인터밀란은 감독이 로이 호지슨으로 바뀌고 호나우두 르베르토 바지오 조합으로 나선 시절이었습니다. 레코바의 베네치아가 인터밀란을 상대로 3골을 넣어버리자 후반전 경기가 끝날 무렵 레코바는 유리한 프리킥을 찰 기회가 있었지만 다른 동료들에게 양보를 했을 정도였습니다. 베네치아에서 성공적인 임대 생활을 마치고 인터밀란으로 돌아온 레코바는 단숨에 마르셀로 리피 감독이 새 감독으로 취임하면서 중요 자원으로 급부상합니다. 물론 곧장 쓰진 않았죠. 개인의 능력보다 조직의 팀워크를 중요시한 리피 감독은 개인의 쇼로 만들 수가 없다며 레코바를 벤치에 시즌 초반 앉혀주기도 했습니다. 1999년 11월 10라운드부터 본격적인 활약을 한 레코바는 세리에 A 3년차에 시즌 10골 12도움으로 일취월장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활약은 뛰어난데 팀은 리그 4위, 크리스티안 비에리, 시도로프, 페루치, 코르도바, 파누치까지 영입에 순 지출만 1,500억을 넘게 쓰고도 성적을 내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리피 감독의 경질은 불보듯 뻔했고, 마르코 타르데리가 급하게 시즌 중 지휘봉을 넘겨받았지만 수비도 공격도 모두 엉망진창이 됩니다. 라치오가 이관왕을 하고 로마가 우승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인터밀란은 리그 5위로 비에리 레코바로 근근히 팀을
끌어가고 있었죠. 그러다 잘 해주던 레코바까지 말썽을 일으킵니다. 2001년 6월 이탈리아와 유럽 축구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여권 위조 사건에 연루가 되면서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이탈리아는 당시 각 팀당 유럽연합 출신이 아닌 선수들을 5명까지 보유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남미와 아프리카 선수들은 이탈리아 진출에 제한이 생겼고 중남미 선수들은 이중 국적을 이용한 편법을 사용했습니다. 레코바도 자신의 먼 조상이 이탈리아 출신이라며 이탈리아 국적을 취득한 뒤 여권을 발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레코바의 주장은 의심스럽다는 판정을 받았고 결국 그는 1년간의 출장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월드컵 지역 예선에서 그가 소속된 우루과이 대표팀도 위기에 몰립니다. 12년 만에 월드컵 본선 진출을 노렸던 우루과이는 32장의 본선 티켓 중 31장의 주인이 가려진 뒤에도 마지막 한 장을 놓고 호주와 플레이오프를 벌였으나 탈락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최후의 1전에서 2골 차 이상으로 이겨야만 본선 진출이 가능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레코바는 여권 위조와 관련해 다른 선수들과 함께 이탈리아 법원에 특정 지역 선수 출전 제한이 인종차별이라는 취지의 항소를 해 승소했고 출장 정지는 4개월로 대폭 줄어듭니다. 4개월 정지를 마치고 가까스로 대표팀에 합류해서 2차전 드라마 같은 역전쇼를 펼칩니다. 멋진 프리킥으로 다리오 실바의 헤딩골을 어시스트, 본선 진출을 이루어낸 것이었죠. 월드컵에서의 32강 탈락의 아쉬운 성적을 뒤로하고 인터밀란으로 돌아온 그는 5년 재계약에 서명하면서 총액 590억에 합의합니다. 이는 당시 전세계 1위 연봉. 2002-2003 시즌도 인터밀란은 단 하나의 타이틀도 따내지 못합니다. 인터밀란은 당시 바티스투타, 크레스포, 콘세상 등의 선수들이 전방 공격수로 활약을 했고 비에리가 팀 내 주포였습니다. 호나우두, 시도로프, 아드리아누, 코라디 등이 빠져나가도 인터밀란의 공격진은 여전히 빵빵하다는 증거였습니다. 2005년이 되면서 29살의 레코바의 실력은 죽지 않았지만 아드리아누가 전성기를 달리고 있었고 비에리의 발끝은 여전히 매서웠으며 오바페미 마르틴스의 괴물 요망주까지 득세하면서 레코바는 출전 시간을 점점 잃어갑니다. 2004년부터 취임한 감독 로베르토 만치니 감독은 레코바에 대해서 경이적인 재능의 선수여서 관중들에게 즐거움을 줄진 몰라도 감독 입장에선 다루기 힘든 선수였다고 속내를 밝혔습니다. 레코바는 기술적으로 환상적이었지만 체력은 심장 반개를 신이 떼어갔다고 했을 정도로 좋지 못했습니다. 출전 시간이 줄었을 뿐이지 그의 가공할 만한 공격은 변치 않았지만 30살을 넘긴 시점이 오자 그는 팀에서 퇴출 명단에 올랐고 2007년을 끝으로 10년간의 인터밀란 생활을 마감을 합니다. 참 놀라운 건 레코바는 서서히 우리에게 잊혀져 가고 있었지만 선수 생활을 2015년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레코바의 동료 선수였던 공격수 뷰에리는 내가 인터밀란에서 넣었던 50골은 레코바의 덕분이었다며 그에게 감사를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유리몸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니면서 잦은 부상에 시달렸던 레코바. 상상을 곧 현실로 만들어 주었던 그의 플레이는 마법이라는 표현이 딱 맞았던 선수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재기 넘치는 드리블 능력, 페널티 박스 안에서 경기를 뒤집는 강심장, 여러 포지션을 소화하는 다재다능함까지 갖춘 선수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